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기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기억, 아들이 없을 경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자를 드렸다. 이건 틀렸지. 가족제도는 정리를 좀 주제가 있으니까 고려시대에는 딸들도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기억은 조선 후기의 상황이다. 기억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2번하고 3번에서 골라야 된다. 장례와 제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유교적 규범을 따랐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유교적 규범을 따른 게 아니라 불교나 도교식으로 지내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적 규범을 따랐다는 주자갈에 의거했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래서 니은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여러 가지 조세와 자격 등의 부담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하기 어려웠다. 초기에 신앙적인 향도가 후기에는 점차 마을의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바뀌었다. 향도 신앙, 이게 무슨 뜻이야? 불교 신앙 조직의 하나였지만 후기에 가면 상장례를 공동으로 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답이죠. 그 다음 10번. 고려시대 혼인풍습에 대한 설명 틀린 건 뭐야? 4번이죠.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았지 사위와 외손에게도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11번.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일반적 상황으로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업,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맞지 이거?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을 기재, 태어난 차례대로 연령순으로 호족을 기재하여 남녀차별을 하지 않았다. 맞죠 이거?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맞지 이거? 재간 여성이 낳은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것도 맞네. 사위와 외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맞습니다. 4번. 12번. 다음 중 고려의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여성이 재가할 경우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좀 전에도 나왔었지. 맞지?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여 제사를 받들겠다. 이거는 아니라 그랬죠. 조선 후기라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 2, 4번은 탈락. 1번하고 3번 중에서 골라야 돼. 디귿은 공통으로 들어갔긴 했지만 사위가 처가의 호족에서 처가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맞지? 처가살이 이거를 남귀여가혼이라고도 한다. 솔서혼 제도라고도 한다. 리을 혼인의 형태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고려는 원래 일부 일처제지만 고려 후기에 가면 뭐야? 일부 다처제 풍습이 유행하는 거다. 그거는 뭐? 원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 다음에 13번. 무신직공기 시대 상황으로 틀리는 거? 뭐야, 틀리는 거는. 4번 이런 게 보여야지. 수도를 강화도로 천도한 거 맞죠?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 몽고가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몽고 침입 때 최후 정권은 항몽을 결정하고 강화도로 천도하는 거 맞죠? 그리고 강화도에서 뭐가 제작이 돼? 제조대장경은 맞는데 직지심체 요절은 아니지. 직제심체 요절은 우왕 때지. 우왕 때 1377년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셔야죠. 상정고금. 이거 세트로 계속 세 개 같이 따지시라고 그랬죠. 몽고 침입기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거. 상정고금 예문 금속알자로.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 이거 이제 지금 현존하는 8만 대장경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야? 현존 최고의 의서 향약 구국방이 편찬이 되었습니다. 몽고 침입기 강화도에서 그 세 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박스로 통으로 같이 다니세요. 14번.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현상으로 적절한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야. 이거 불교 지문이지. 불교 지문. 마땅히 명예의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해서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면서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하도록 하자.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사회 지문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게 바로 누구의 글이야? 진울이야. 진울. 그지? 보조국사 진울. 불교 권수 정의 결사문. 그러면 진울이 활약해 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야? 무신직검기지. 크게 보면 최씨 직검기 때. 그래서 그때 물어보는 거죠. 결론은요.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은 1번 변발, 호복, 조혼 등의 풍습이 유행했다. 이건 뭐야? 원간석기. 가묘를 세워 제사하는 풍습이 확산되었다. 가묘를 세워서 거기 이거는 유교식 제사야. 이게 유교식 제사거든. 유교식 제사 방식이 집안에
가묘를 세우고 옆에다가 신주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유교식 제사거든요. 이게 확산되는 시기는 조선 후기로 가세요. 조선 후기.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지. 3번. 지방에서 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했다. 이거는 신라 말이지. 그럼 남는 거 하나밖에 없지. 4번. 김삼이 효심의 난. 맞죠? 무신집권기 때 밀란이 발생하지. 공주 명학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 시기하고 가장 가깝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지. 15번. 다음 중 고려 후기 가장 보편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을 고르면 혼인의 방법, 납속책, 족보매매 위조, 족보매매 군공. 답은 기역과 리을. 납속책과 족보의 매매, 이거는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더. 공명첩, 납속책, 그다음에 족보의 매매와 위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어느 시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신분 상승의 방법이라고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조선 후기로 가야 돼. 근데 고려 후기니까 기역과 리을. 자, 그다음에 이제 근세 사회로 가겠습니다. 890조 근세 사회. 또 마찬가지로 이 신분 구조 물어봤네.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구조는 법적인 신분제도하고 현실적인 신분제도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법적인 신분제도는 뭘 말하는 거야? 양천제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신분제도는 뭘 말하는 거야? 반상제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도표로 그려놓고 문제를 낸 거죠. 그럼 가가 뭘까? 양천제지. 그게 법적인 신분제도,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표가 반상제. 그 양천제는 나가 뭘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게 양천제. 다가 뭘까? 양반 다음에 중인, 상민 밑에 라가 뭘까? 천민 이렇게. 1번 가의 신분구조는 조선 후기의 법제화돼. 아닙니다. 조선 전기의 법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 1번이 답이네요. 틀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나머지 맞지. 나의 신분은, 나는 뭐야? 양인인데 국역의 의무를 담당하는 계층이야. 그치? 다는 전문직의 종사. 다가 중인층인데 주로 전문직 종사자, 기술직 중인들, 역관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하급 관료들을 중인층이라고 하는 거지. 얘네들은 전문직의 종사, 주로 직역을 세습,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으며 간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했다. 맞단 말이죠. 라는 조선 후기 납속, 공명처, 군공 등으로 신분을 상승한 자가 늘어났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 2번.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반상제를 법제화했다. 옳지 않은 거죠. 반상제는 현실적인 신분제도라고. 틀렸지 무조건.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유민. 맞고, 양반의 신분적 특권은 제도화되어 갔고, 천민의 대부분은 재산으로 취급된 노비였다. 3번. 조선시대 노비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는 뭘까? 4번이지.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된 건 맞는데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이거 틀렸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노비가 있었지? 그게 고려하고 조선하고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야. 솔고노비하고 외고노비 중에서 외고노비는 주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재산 소유도 가능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양민과 어떻게 비슷한 지위를 누릴 수도 있었고 신분 상승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조선 초기 사회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갑은 아버지가 양반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양반이라고 불렸다. 자, 초기라고 했으니까 전기를 물어보는 거거든. 전기는요, 양반은 성취 신분이야. 양반은 성취 신분. 세습 신분이 아니야. 조선 후기에 가야지 양반이 세습 신분화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를 물어봤으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서 자식이 양반이 되는 시대는 아니다. 틀렸다. 을은 병영에 소속된 군인으로서 신분은 양인에 속하면서도 하는 일이 고되고 천하여 칠반천역에 속했다. 여기서 칠반천역은 신양 역천층을 말하는데, 병영은 육군을 말하는 건데 병영이 아니라 수영에 속한 군인. 수군이 바로 뭐다? 신양 역천층이다. 그래서 신양 역천층은 뭐야? 조회, 나장, 일수, 조군, 수군. 여기서 수군이 수영에 설치된
배치된 부대, 병영과 수영, 이거 군사 조직할 때도 하셨죠? 수군이란 말이야. 병영이 아니라 수영 이렇게. 수군, 봉수군, 역졸 이런 사람들을 칠반천인, 칠반천역, 신양 역천층이라고 한다. 틀렸다. 3번 병은 첩외소생으로 문과시험을 제한받았다. 맞죠? 조선 전기부터 이제 뭐야? 자, 과거는 누가 볼 수 있어? 양인 이상임은 가능하였으나 단 문과의 경우는 누구는 제한했어? 탐관 오래 자식,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 자, 그래서 서얼은 문과 시험을 제한받았다. 이게 답이지. 자, 정은 수공업자로 공장 안에 등록되어 녹봉을 받으면서 국가의 주문품을 재생산했다. 초기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후기 같으면 민영 수공업자들이 많으니까 공장안이 폐지되었잖아. 자, 그래서 후기가 아닌 뭐야?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의 수공업자들은 대부분의 어디에?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니까 공장 안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일정 기간 부역 동원되어서 국가의 주문품을 생산 납품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뭐다? 3번, 5번. 조선시대 법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거. 기억. 반역죄와 강상죄는 연자법이 적용되었다. 맞죠, 이거? 왜? 중죄니까. 강상죄는 삼강 오륜을 어긴 죄, 연자죄가 적용되었다. 삼족을 멸하라. 이런 용어지. 형법은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의거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 경국대전과 대명률. 디귿. 일반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민고소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세종대왕 때부터. 리을. 신문고가 널리 활용되어 상부관청에 대한 소송을 치렀다. 이건 틀렸지. 신문고는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지. 고발 내용에 제한이 많이 가해져서 그러다가 연산군 때는 오히려 자, 다시 신문고는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야. 직접 고발하게 하는 제도야. 왕에게. 태종 때 설치됐어. 그리고 16세기 연산군 때는 폐지시켜버려. 그리고 조선후기 영조 때 다시 부활 이렇게. 그 다음에 신문고는 고발 내용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2번이 답입니다. 6번. 다음에서 가로 안에 가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자, 고려의 사신간 제도가 무엇으로 분화 발전한다 그랬지? 중앙의 경제소하고 지방의 유향소로 분화 발전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가가 바로 경제소, 나는 유향소를 물어보는 거야. 1번. 가에는 지방에서 영저리가 파견되어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야 돼. 틀린 게. 영저리가 아니라 뭐? 경저리지. 경제소. 서울에 파견되는 향리는 경저리. 가명에 파견되는 향리가 영저리야. 가명에 파견되는 향리가 영저리. 그리고 영저리는 지방과 지방의 연락 업무. 1번 틀렸어. 경제소는 17세기 초에 폐지된다고요. 3번. 유향소는 사족 중심의 향촌사의 운영과 관련이 있지. 사족들의, 지방 사족들의 향촌 자치와 관련된 기구가 유향소지. 가는 중앙집권과 관련이 있는 거고. 나는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맞는 거죠, 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7번. 다음은 조선시대 향촌사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거. 가, 향은 행정구역상 9년의 단위. 나, 초는 촌락이나 마을을 의미했다. 자, 1번. 가의 단위에는 향안의 이름이 오른 사족이 그들의 총회인 향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석을 다지고 지방민을 통제했다. 나에 대해서는 읽으면 되죠, 그냥. 그 다음에 3번, 나.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는 뭐, 자, 이거 봐. 이거는 지방제도하고도 관련 있지. 팔도하고, 그 다음에 부, 몽, 군, 현, 그 다음에 뭐야. 촌락이지, 촌락. 그리고 이 단위를 뭐라고 불러서 이 단위를 이 단위를 향사회라고 하지. 향사회. 그다음에 여기를 촌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리고 촌락에는 무엇을 실시했어? 멸, 리, 통 이렇게 된 거지 지금. 그래서 부목군현 단위를 향사회, 멸리통이 실시된 지역을 촌사회. 그래서 합쳐서 향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앞에 향자가 붙는 것은 다 군현 단위 이렇게. 무슨 단위? 군현 단위 이렇게. 군현 단위. 그 다음에 여기 멸리통이 실시한 지역 여기서 이 초는 촌락 단위, 촌락, 촌락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파견되는 것은 여기지. 여기서 수령,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됐지.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는 뭐라고? 면의 책임자 면장. 풍헌이라고도 불렀다. 풍헌. 권농관 풍헌. 이의 책임자는, 리의 책임자는 이정. 통의 책임자는 통주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문장이 나오면 이거 다 빨리 알아들으셔야 된다. 얘네들은 지방에서 파견된 애들이 아니야. 파견된 애들이 아닌 거고 지방민, 그 지역의 지방민을 하여금 여기에 임명해서 수령을 보좌하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수령은 파견하는 건 맞는데 풍헌, 이정, 풍헌, 면장, 이정, 통주 등은 그 지역의 지역민을 거기에 임명하는 거야. 그래서 파견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8번. 다음은 현존 최고의 족보인 안동고시 성화벌 일부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이건 의도적으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이건 족보 편찬, 보학과 관련이 있지. 보학. 그래서 예학과 보학이 있는데 이 보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족보 편찬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족보가 편찬되는데 현존 최고의 족보가 뭐야? 안동, 권씨, 성화보다. 이거 어느 때 편찬된 거예요? 성종 때 편찬된 거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 요게 편찬되는 시기에 혼인과 가족제도 물어보는 거야, 주로. 자, 그래서 조선 전기라고 해야 돼? 조선 후기라고 해야 된다? 조선 전기.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어느 시대의 가족제도가 여전히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고려시대. 자, 그래서 자녀를 기록할 때는 출생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여성인 경우 남편을 여부라고 기재하고 성명을 기재하였고 재혼한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명도 기재하고 있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무후라고 표기하였고 양자를 들인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부계의 친족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시족보의 성격지였다. 이게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억해놔. 요거는 조선 전기 혼인과 주로 이걸 이제 혼인과 물론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지만 혼인과 가족 제도를 물어보는 거야. 가족 제도. 그러면 어떻게?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하는 가족 제도의 내용으로 나와야 돼. 그러다가 몇 세기 가면 17세기 이후 가면 어떤 가족 제도가 이제 보편화돼? 가부장적 가족제도. 이거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 부계 중심에 있어.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걸 물어봤으면 이게 전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위배되는 내용을 고르면 된단 말이야. 부계 중심의 족보가 아니란 말이지. 부계와 모계를 모두 고려한 족보 이래야 되는 거지. 부계 중심의 족보 하면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4번이 답이지. 자, 그걸 시족보라고 했단 말이야. 그걸 시족보라고 해야 돼. 시족보. 이건 조선 후기. 그러면 부계, 모계를 모두 고려한 족보는 뭐라 그럴까? 그건 자손보라고 했지. 자손보. 그래서 이건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를 푸십시오. 자, 9번. 조선 전기 15세기, 16세기 향촌사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다? 4번이지. 총액제. 총액제는 어느 때 나와야 돼? 조선 후기. 이거 경제편에서 나오는 거죠. 전세화 현상, 정액화 현상. 이거 수치체제 할 때 조선 후기 수치체제 특징이 뭐야? 전세화 현상, 정액화 현상, 급납화 현상, 총액제 현상, 공동납부제, 공동납제. 자, 그 다음에 소장료, 지대 방식은 도조법,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7세기 이후란 말이야. 조선 후기란 말이야. 그래서 16세기 물어봤는데, 15세기, 16세기 물어봤는데 총액제에 나오면 이 자체가 틀린 거야.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다음은 조선시대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초상이 나면 동네 사람들 각자가 쌀 한 대 빈 가마니 한 장씩 낸대. 아주 빈궁해서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노동으로 대체한대. 장례 때는 매우마다 장정 한 명씩 내어 일을 돕고 장정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쌀 한 대씩을 낸대. 가난하여 홍기를 놓친 처녀가 있으면 관청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도록 주선한다. 이걸 계속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 상부상조하는 정신 맞죠? 도와주는 건 맞지? 누구나 읽어도.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아, 환난상율이구나. 향약을 물어보는 것 같다라고 해야 돼. 뭐 향약을 물어보는 것 같다라고 해야 돼. 향약을 물어보는 것 같다. 그래서 여시향약의 4대 덕목을 계속 생각하란 말이야. 환난상율,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그 중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거는 향약에 대한 문제다. 맞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 그건 경제소 경절이지. 전통적 공동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유교윤리를 가미하여 교화 및 질서 유지에 알맞게 구성한 것. 이게 답이지. 이게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불교와 민간신앙 등의 신앙적 기반과 함께 동계 조직 같은 공동체 조직의 성격을 띄었다. 이건 뭘까? 향도를 말한다. 향도가 불교 신앙 조직의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조직과 함께 동계와 같은 정통적 조직이 결합된 거. 2번하고 9번에 그다음에 좌수와 별감이 간부. 그러면 유향소로 가야 됩니다. 향약의 간부는 약정이라고 해야지. 약정. 그래서 이건 향약을 물어보는 건 이게 이의 해주 향약, 천주 향약. 이의 향약은 주로 상부상조에 중점을 둔 향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2번. 조선 초기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틀린 거는 뭐다? 3번이야. 장례 풍습이 유교식으로 바뀌면서 주자갈에 따라 4대까지 제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고려시대 문제 풀 때도 하셨죠? 유교식 제사가 보편화되었다. 그럼 유교식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 거야? 집안에다가 뭘 세운다고? 가묘를 세우고 신주를 모시고 영정사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 가묘와 신주를 설치하고 유교식 제사 보편화되는 것은 어느 때다? 조선 후기란 말이야. 조선 후기. 근데 이제 조선 초기 이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는 거죠. 3번.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내용으로 틀린 거.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내용으로 틀린 거는 뭐야? 자, 3번이죠. 이거 조선 후기 문제 할 때 이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지?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수는 어떻게 돼? 양반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돼?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그 다음에 상민이나 노비의 수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 3번. 조선은 전체 인구 중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화 내용. 양반의 수는 무조건 증가해야 돼.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 그냥 결과를 잘 읽으세요. 결과를. 여기에 위배되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다음 조선 후기에는 반상제가 일반화돼. 양천제가 일반화돼. 반상제가 일반화되는 거 맞지? 반상제가 일반화되는 거 맞지? 조선 후기에는 계층 분화가 어떻게 돼? 계층 분화가 심화되지. 계층 분화가 심화되지. 계층 분화가 심화됩니다. 맞지? 조선 후기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보다 안정이 되어가 동요되는 거야. 동요되는 게 맞지? 동요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설명해 드린 거야. 그래서 3번이지, 3번. 그 다음에 13번. 조선 후기 양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 조선 후기 양반? 틀린 거. 자, 몰락 양반들. 4번. 몰락. 자, 조선 후기에는 양반도 어떻게 된다? 양반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앙의 권력을 갖고 있는 벌열 양반이라든가 벌열 양반이라고 하지. 벌열 양반. 그 다음에 몰락 양반은 뭐야? 향반, 잔반 이런 사람들이죠. 향반, 잔반. 몰락 양반 말하는 거지. 얘네는 주로 학문에 존념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성리학을 고수하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이 성리학을 고수하는 애들이지. 학문적으로.
성리학을 절대시 교조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성리학을 상대시 여기는 애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얘네들은 신분제를 비판하는 애들이야. 성리학 이해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성리학을 상대적으로 이해한다. 실학자가 여기서 나오잖아. 그래서 실학자, 사문난적 이런 거 문화편에서 공부하신 거 있죠? 그걸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성리학을 절대시 여기지 않고 성리학을 상대시 여기면서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유교 경전 주자와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런 식으로 양명하게 몰두하거나 그래서 기존의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어떻게 좀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양반은 조선 후기라고 그래서 족적 결합을 강화함으로써 향촌에서의 지위를 지키고자 했다.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양반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고만 읽어야 돼. 양반의 수는 무조건 늘어난다고.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양반의 수는 늘어나야 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무조건 감소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럼 2, 4번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근데 기억은 맞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지. 자, 서울에 대한 차별은 임진왜란 이후 정부의 납속책 시시 함께 완화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비의 도망이 확산되면서 노비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노비 감소 맞지?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입니다. 족적결 이건 왜 그러는 거야? 양반들의 지위 강화 노력이지. 조선 후기에는 향촌 사회에서 양반의 지위와 권위가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되는 식이지. 그래서 지위 강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위 강화 노력,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으로 족적 결합을 강화해서 나타나는 게 뭐야? 그래서 동족 마을이 많아지지. 동족 마을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가문을 중시합니다. 그치? 그래서 가문을 중시하고 가문을 위한 서원이나 사후의 건립.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촌락단위에 동계, 동약을 실시합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양반들의 활동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요게 양반들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거고, 요 양반들의 무슨 노력이다? 지위 강화 노력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자, 15번. 조선 후기 다음과 같은 서적과 관계되는 신분 계층의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연조기감 정도는 반드시 외우세요. 이지능의 연조기감. 그 포함해서 요거는 다 중인층의 서적, 중인층과 관련되어 있는 서적이야. 그래서 중간계층인 중인을 물어보는 거야. 자, 활동 내용 맞는 것은 뭐다? 1번이지. 시사를 결성하고 시조집을 편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시조집, 조선 후기에 이거 문화평가도 관련이 있는 거지. 시조집을 편찬하고 시사 결성을 주도했다. 누구야? 중인층이야. 이들의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했지? 위항 문학이라고 했지. 위항 내지는 여항 문학을 형성했다. 중인층이야. 그 다음에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다. 중인층이야. 외래문화. 특히 외래문화 수용에 물론 중인층만은 아니야. 중국에 파견되었던 양반 관료층에서도 외래문화를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를 따라갔던 특히 역관을 중심으로 통역사, 역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것도 중인층이야. 그 다음에 중인층은 대규모 무슨 운동을 벌였습니다. 신분 상승운동을 전개한 계층이 바로 무슨 계층? 중인계층이야. 자, 그래서 이게 다 누구의 활동 내용이다? 중인계층의 활동 내용이다. 1번이 답인 거지 뭐. 2번 촌락단위의 동약을 실시한다. 족적 결합을 강화한다.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 사후가 많이 세워졌다. 이거는 조금 전에 하셨죠. 양반의 모습이야. 양반의 지위 강화 노력.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용해서 요호부민층으로 이건 농민층이지. 농민층. 농민도 계층 문화가 되지. 이건 양반의 계층 문화고. 농민은 어떻게 해? 요호부민 5글자로는 경영형 분원과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로 계층 분화됩니다. 농민층 말하는 거죠. 4번은 신양과 대립해서 신양이 바로 얘네들이지.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새롭게 어떻게 성장하는 애들이 바로 얘네들이지. 신양. 구향은 누굴까? 구향이 바로 양반이야. 양반. 제지사조 양반. 그래서 신양과 함께 어떻게 향촌 지배력 다툼인 향전을 일으켰다. 그럼 신양과 함께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구향이지. 구향은 제지사족 양반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중인층에 대해서 설명된 있는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16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근래 아전의 풍속이 나날이 변하여 하찮은 아전이 길에서 양반을 만나도 절을 하지 않으려 한다. 아전의 아들, 손자, 아전의 역할 맞지 않은 자가 고을 안에 양반을 대할 때 맘먹듯이 논하며 자를 부르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 이거 조선 어디로 가야 돼? 조선 후기로 가야 되겠지? 감히 아전이 양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건방지게 굴어? 이건 조선 후기나 나타나는 거야.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와 지위가 어떻게? 약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수령과 아전의 권한은 강화되는 시기지.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로 빨리 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 조선 후기. 그런데 조선 후기인데 시기는 조선 후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야. 원인을 물어본 거지. 자, 원인이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까? 그거는 3번인 거지. 3번. 전국에 많은 동종 마을이 많아지고 문중을 중심으로 한 서원과 사호가 이거는 지위가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지위가 약화돼서 그 지위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위 강화하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거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원인으로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몰락 양반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의 지위가 떨어지는 거지. 그 몰락 양반이 많아지는 것은 양반의 계층 분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 양반의 계층 분화가 심해지면서 몰락 양반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지위가 이런 식으로 아전들이 하찮게 양반을 아는 거지. 그 다음에 반면에 농민층에서도 분홍층이 성장하고 상공업계층이 성장하면서 양반을 우습게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나머지는 배경이 되고 3번은 그래서 결국은 지위가 하락된 거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시되는 거지. 이건 결과. 17번 다음 밑줄친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첩의 자식은 서얼이지. 옳은 거. 법적으로 모든 관직에 나아갈 길이 금지되어 있었다. 틀렸지 무조건. 틀렸어. 왜 틀렸어? 모든 관직이 아니라 문과 응시를 제한받은 거지 묵과나 잡과는 제한이 안 돼 있죠. 풍헌이라 불렀으면 틀렸잖아. 풍헌은 아까 좀 전에 했었죠. 풍헌은 뭐라고? 면리통인데 면의 책임자를 면장이라고 했지. 면장을 풍헌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면의 책임자를 말하는 거지 첩의 소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재산으로 취급되어 이건 노비지. 그 다음에 4번 18, 19세기 수차례 집단 상속에서 허통이 이루어졌다. 맞죠? 서얼에 대해서 그걸 신의 허통이라고 했지. 신의 허통. 이거 어느 왕 때야? 정조야? 철종이야? 철종제지. 무슨 소리야 이게? 서얼에게 무엇이 허용되었습니다? 청요직 진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 18번 조선 후기 서울과 기술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틀린 거? 틀린 건 뭘까? 자, 3번이지? 이거 구분하시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이 중인층이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하는 건 맞아. 그런데 나눠서 공부하시라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로? 서얼과 기술관 증인으로 나눠서 하라 그랬지? 근데 이 신의 허통 조치는 누구에게 행해진 거야? 서얼에게 행해진 거지. 근데 지금 기술관 증인이라고 그랬잖아. 기술직 증인들도 어때요? 철종 때 똑같이 철종 때 대규모 소총운동. 소총운동은 그냥 신분상승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지? 소총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거 결론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반드시 나눠놔. 철종 때 대규모 소총운동,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게 기술직 증인이라고. 허통이 이루어졌다. 그럼 뭐야? 이건 서얼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19번. 조선 후기 노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적절하지 않은 건 뭘까? 자, 이건 좀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3번이 틀렸다. 자, 정부는 신분 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 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뭘 이해해야 돼? 조선 후기 노비와 관련돼서 실시된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노비 종모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노비 종모법이 이거 자체도 알아두세요.
조선 후기에 뭐가 실시됩니다? 노비종모법이 실시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거기에? 아버지가 노비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양민으로 삼는다, 자식의 신분을. 결국은 뭐야? 누구의 신분을 기준으로 자식의 신분을 정하는 거야? 어머니의 신분을 기준으로 자식의 신분을 정하는 걸 뭐라 그런다? 노비종모법이라고 했다. 자, 이 자체도 알아두시고, 이게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시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노비종모법이 시행된 이후의 결과, 그 전보다 노비의 수가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양인의 수가 증가되고 노비의 수가 감소하는 정책이라고. 그럼 왜 이 정책을 실시했겠냐고? 세금을 내는 양인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자 했다가 이 제도의 실시의라고요. 그러니까 노비종모법의 의는 그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비종모법을 시행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설명드렸지. 근데 단점이 있다 그랬지. 노비종모법을 시행하면 무슨 교훈이 많아져? 양천 교훈이 많아지면서 신분 질서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란 말이야. 신분 질서는 오히려 동요되는데 혼란스러워지는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자, 신분 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시행했잖아. 그러면 그 신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거가 아니라 어떻게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건 이해까지 하셔야 돼. 자, 그다음 20번. 다음 밑줄친 이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이들은 본시 모두 4대부였는데 또한 의료직에 들어가고 또는 통역에 들어가 역할을 7, 8대나 10여 대로 전하니 사람들이 서울의 중촌의 오래된 집안이라고 불렀다. 그만 읽어. 여기서 4대부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반 이러지 말고. 그랬으나 어디에 들어가는 게 힌트야. 의료직, 통역. 의료직, 통역. 그 얘기들이 바로 뭐야? 이 전문직 종사자. 기술직, 의관. 의사나 역관을 말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래는 명문가 집안이었으나 여기에 종사하다 보면 결국은 중인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들은 누구다? 기술직,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직 종사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인층 말하는 거야. 기술직 중인들.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들도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자, 이거는 만약에 이들이 서울이었다면 이 문장이 틀리는 거야. 근데 같은 중인이라도 서울과 기술직은 나눠서 공부하시라고요. 서울은 문과 응시를 제한했다고. 다시. 과거는 누가 볼 수 있어? 양인 이상이면 가능해. 그러니까 과거는 서울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과는 누구는 못 보게 했어? 3개밖에 없단 말이야. 탄가놀이의 자식, 제가녀의 자손, 그 다음에 서얼은 문과를 제한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과를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문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 된다고. 다만 문과나 작가는 볼 수 있어. 근데 거기 제한에 얘네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과도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조심해서 풀어야 돼. 전체적으로 중위층 이러지 말고 서울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울이냐, 기술직 중인이냐. 근데 기술직 중인, 역관, 의관 얘네들 말하는 거니까 얘네들로 풀어야 돼. 자, 그래서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으면 맞단 말이야, 이거. 이게 이들이 서울이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 틀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시사를 조직해서 문예 활동을 하였다. 맞는 거지 뭐. 좀 전에 했잖아. 시조지 편찬하고 시사주도 했다고. 이들의 문학을 위학문학이라고 했다고. 외래문화 수용에 기여했다고. 신분상승운동을 전개했다고. 근데 신분상승운동을 하려면 조심하라고. 서울이었다면 신의 허통이라고 되어야지만 기술직 중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정조 때 이덕무, 박제가 등이 규장과 검서관을 기용되어 활용돼. 이거는 서울이지, 서울.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람이지. 그 다음에 연합상성운동이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 그게 청요직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건 서울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것은 뭐야?
기역과 니은으로 하셔야 돼요. 이건 착각하기 쉬운 문제야.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1번. 다음 자료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예전에는 군포가 두 필이었던 것이 지금은 한 필로 되었으니 백성들이 더욱 넉넉해야 하지만 마땅한데 넉넉해져야 마땅한데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적에 누락된 장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조실록이라고 했으니까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돼서 농민의 군포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민들의 부담이 여전했다는 거지. 그 얘기는 어떻게 거기 그 끝에가 군적에서 누락된 장정들이 어떻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군포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지 결론은 문제가.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느냐라는 거야.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공명첩을 발행해야 해? 공명첩은 뭐야? 관직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정책인데 도망한 산업을 쳐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노비는 세금을 안 내는 애들인데 다시 노비로 만들어버려야 돼? 노비의 수를 늘려야 돼 그럼? 안 되는 거지. 노비의 수를 감소하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지. 관직 진출하는 사람은 제한해야 된다는 거지. 양반의 수는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는 거지. 서울 출신들이 관직에 진출해서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 안 된다는 거지.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양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노비종모법의 의의란 말이야. 노비종모법. 그래서 노비종모법은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어쨌든 양인의 수를 증가시키는 정책. 그게 이제 거기서 표현된 장정이야. 군포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을 확충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4번이죠. 이것도 이해가 필요 좀 하지. 그다음에 22번. 조선 후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을 겪는 신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것도 거의 뭐야? 거의 기계적인 문제야. 줄 쳐놓으세요. 임진왜란 이후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 줄. 납속책 공명첩 줄. 영종조 때 적극적으로 신분 상승 운동 시도 줄.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규장과 검서관 등용 줄. 서얼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고 과거 응시는 가능하다고 단 문과를 제한받았다고. 신양 역천 아니라고. 신양 역천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요번 시간에 맞나? 초기에 말했던 조의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수군 역조를 말한다.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라고 불렀다. 이게 답이죠. 4번. 철정 때 대규모 소초운동을 전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요거는 기술직 중인에 대해서 맞는 문장이지만 설에 대해서는 맞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3번. 조선후기 가족제도와 혼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자, 조선후기 가족제도는 뭐야? 가부장적 가족제도,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나와야 맞는 거지. 여자가 혼인 후에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많아졌다. 그게 바로 무슨 살이야? 시집살이지. 친형제도. 무슨 제도? 거기다 친영제도가 정착되는 시기다. 시집살이. 그전에는 남기 여가혼이 많았었지. 남기 여가혼은 찾아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처가살이. 그냥 기억은 들어가야지. 니은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된다는 의식이 확산된다. 맞죠? 장남이 주도하는 거지 다. 재산 상속도 장남이 더 받고 그 다음에 제사도 장남이 주관하고. 자, 그래서 니은도 들어가야지. 이거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들어가야지. 리얼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이었다. 맞지? 양자를 드리지 딸이 있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야. 양자가 보편화되는 시기다.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마을이 증가했다. 맞다. 과부의 재갈 금지하고 효자와 연려를 표창했다. 다 맞다. 자, 그래서 23번에 기역부터 비유까지 다 맞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일반화된 모습이다.
24번.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설명으로 맞는 거. 옷차림은 신분의 기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같이 한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심지어 시전상이나 군역을 지는 상민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이거 어느 때겠어요? 조선 후기지. 신분 질서가 동요되는 조선 후기지. 그리고 일성록은 뭐라고 했어요? 일성록은 왕의 일기라고 그랬죠. 왕의 일기.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참고가 되는 건데 이게 어느 때부터 참고가 되기 시작하냐면 정조 때부터 참고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조선 후기. 뭐로 보나 조선 후기야. 1번. 여성의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아니지. 여성의 제가가 금지되는 거죠, 이때. 그다음에 장남 위의 아들도 제사에서 그걸 이뤄갔다. 이게 답이지. 조선 후기에는 남자가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남이 주관하는 거야. 자녀는 연령수로 호족의 기재. 아니지. 이때는 남자를 우선 기재하는 거야. 4번. 대를 잇는 자식은 5분의 1의 30분을 더 받는 거 외에는 다른 형제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아니잖아요. 장남이 거의 다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적절한 것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자, 25번. 조선 후기 어느 학자의 경제에 관한 견해 일부이다. 이 학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회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이것도 사라지면 반드시 읽거나 사라지면 잘 나오니까 북학의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북학의. 누구? 박제가. 북학파 실학자. 북학파. 이건 이제 문화편에서도 나오는 거죠. 북학파 실학자인 누구? 박제가의 그래. 박제가. 북학의. 반드시 알아놔야지. 이 사람이 바로 서울 출신이지.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뭐다? 설이다. 그래서 이 사료짐을 주고서 누구를 물어볼 수 있어? 박제가를 물어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무슨 신분을 물어볼 수 있어? 서얼을 물어볼 수 있어. 서얼. 그리고 어느 왕을 물어볼 수 있어. 어느 왕. 정조를 물어봤어요. 규장각 검서관. 자, 그래서 이 사료지문은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같은 견해니까 북학파를 물어본 거지. 북학파. 그거와 관련이 있는, 이 사람이 주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떻게 북학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이 뭐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조선 전기에 마력간이 조선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다. 자, 마력간은 뭐야? 마력간은 뭐야? 마력간은 상공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업이라고 하지. 말짝이라고도 하고 말업이라고도 한다. 농업에 대해서는 뭐야? 농업에 대해서는 본실이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우리 근세 경제 풀 때 맨 첫 문제가 바로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의 글을 봤는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야, 이게. 그래서 농업은 본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공업은 말짝 말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짝 말업은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상공업을. 그래서 상공업은 어떻게 통제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말업관이 더 강화됐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상공업에 대한 통제 내지는 상공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더욱더 강화됐다, 이런 소리잖아. 안 그렇다고요. 박제가 등 북학파 실학자들, 특히 실학자들은 양반도 먹고 놀면 안 된다고 그랬어.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얘네들은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반대로 서술된 거지,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부 양반들은 농사를 짓거나 상공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게 답인 거지. 그치? 3번. 사족들은 족족 결합을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거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인 거지. 그치? 4번. 양반 지주들은 소장료와 관련해서 일정액을 정하여 받는 방식에서 수확량의 반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별로 관계가 없지. 그래서 2번. 북학파의 견해하고 가장 일치되는 견해가 뭐냐라는 거야. 그럼 2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26번. 까지만 하고 조금 27번까지 합시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사회상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양반이 명분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들의 비루한 행동이 상공업자보다 심한 자가 많다. 상공업을 두고 천한 직업이라 하지만 본래 부정하거나 비루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지. 상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느 시대냐고.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구야? 그게 북학파, 중상학파 실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 조선 후기로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조선 후기의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고. 4번이지. 조선 후기에 가면 향촌 사회에서 사족의 권위가 어떻게? 약화되었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 권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동족마을, 가문중시, 가문이나 문중을 중시, 그걸 목적으로 한 서원이나 사후건립, 촌락단위의 동계동양시시, 요게 이제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같이 알아두세요. 1번. 중농학파 말하는 거지. 조선 후기에 중농학파가 토지개혁주의라는 거 맞잖아. 2번. 미륵사상이나 정감록 등 민중의 조선 후기에 가면 뭐야? 민간신앙이 성행하지? 그래서 그 예언사상, 정감록, 미륵사상, 묵격신앙, 비기도참 이런 것도 유행하는 거 맞지? 서민생활 반영하는 풍속화, 한글소설, 판소리 이게 조선 후기의 문화적인 경향이지. 풍속화가 김홍도, 신윤복 대표. 한글소설이 특히 유행하지. 판소리 유행하지. 판소리. 특히 이 한글소설이나 판소리는 대표적인 무슨 문화의 예야? 서민 문화의 예죠. 그래서 그거 계속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적절히 하는 것은 몇 번이다? 4번. 27번. 조선 후기 향촌사에 대한 모습으로 틀린 거. 조선 후기 향촌사에 대한 모습으로 틀린 거? 자, 4번이지. 무조건 4번이지. 향회의 향촌 자치적 기능이 강화. 조선 후기에 가면 향촌의 지배력이 변화되지. 어떻게 변화돼? 향촌 사회에서의 지배력은 누구의 권한이 강화돼? 수령과 그 다음에 아전의 권한은 항상 어떻게 돼? 강화된다고 해야 돼. 기존의 제지사족의, 기존의 지방사족, 양반들의 권위는 어떻게 약화된다고 해야 돼. 새롭게 성장하는 애들이 누구야? 분홍층이지. 분홍층이지. 분홍층은 누구와 결탁해? 관건, 수령과 결탁을 하지. 그래서 향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도 불러? 기존의 제지사족을 구향이라고 하지. 구향.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라 그래? 신향이라고 불러지. 신향. 그래서 얘네들 간의 다툼을 뭐라고 불렀어? 향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향전이 자주 발생하는 거지. 향촌 주도력 다툼. 그 다음에 조선, 원래는 사족들의 자치 기구였던 향회가 뭘로 변질이 돼? 수령에 무슨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세 정책과 관련돼 있는 무슨 기구로? 자문기구로 변질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정리해놔야지. 그래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 모습의 일부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서 읽어보세요. 조선 후기 향회의 향촌 자치적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고? 아니라고. 약화되면서 수령의 부세 정책에 관련된 자문기구로 변질된다고. 세도 정치기에는 수령을 중심한 관건이 관건은 무조건 약화되면 안 돼. 관의 권한이 바로 얘네들을 말하는 거니까. 관의 권한은 강화돼야 돼, 무조건. 약화되는 건 제지사족이야.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애들이 분홍층이고 얘네들이 수령과 결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구향, 신향, 얘네들 다툼을 향전. 그 다음에 자문기구. 계속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28번 이유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